자, 이번 숙제는 양이 얼마 없었죠, 사실. 어디서부터였냐면 71부터 숙제였구나. 그쵸? 개념하겠군. 그 앞에 저번 숙제였지? 자, 필수예제 12번. 자, 372페이지부터 질문 좀 받자. 자, 유제 C 22부터 25까지 중에 뭐 할까요? 대영이 25요? 네. 다 했냐? 빨리 하게. 예진이 혹시 질문할 거? 다 했어요? 자, 25번 일단 나왔고 또? 알겠습니다. 자, 유제 25번. 자, 푼 사람도 자기가 똑바로 풀어라고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2가 돼야 된다. 자, 일단 직선끼리의 거리를 정의하려면 반드시 두 직선이 평행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평행할 때만 기울기를 정의할 수 있는데, 자, 두 직선의 기울기가 몽땅 다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그러니까 기울기를 정의 내릴 수 있어. 그러면 기본 아이디어는 뭐였어요? 두 직선이 평행하다고 했을 때 아무 직선에서나 점 하나를 딱 골라가지고 그 직선과 다른 직선 사이의 거리를 무슨 공식? 내가 D2 공식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지? 자, 그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된다. 근데 거리가 문제에서 2라고 딱 적혀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K 값을 계산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아래에 있는 식이 K 문자가 있는 식이라고 한번 해보자. 위에 있는 식을 3x 플러스 4y 플러스 3 분명. 자, 이거는 계산하는 입장에서는 센스 있는 풀이를 해야 돼. 직선을 얘 기준으로 반대편에 있는 직선에 점 하나를 고를지, 아니면 이 직선 기준으로 반대편에 있는 직선에 점 하나를 고를지,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잖아. 근데 뭐가 편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위에 있는 점을 하나 만약에 고르려면 x, y에 뭔가를 집어넣겠죠. 맞냐? 아니, 문제가 안 썼네. 그럼 문제가 뭐가 돼? K 문자가 있지. 그럼 아무래도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의 좌표가 K 문자가 들어간 식이 되버리니까 좀 귀찮지 않겠어? 그래서 선생님이라면 얘는 냅두고 이쪽에 있는 직선 위의 점을 하나 골라서 할 것 같아. 물론 내가 방금 말한 방식으로 해도 돼. 근데 좀 귀찮다. 자, 그렇게 좀 센스 있는 풀이를 하자고. 자, 여기 위의 점 중에 가장 심플한 거를 뭐 집어넣으면 될까를 봤더니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요 3 날라가지. 4y는 빵이니까 y는 얼마야? 0이지.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점을 마이너스 1,0 하나 딱 찾아서 해보자. 사실 점 간단한 거 찾는 것도 센스를 좀 발휘해야 돼. 여러 점을 대입해봐야 돼.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 없다고 생각하고 요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D2 공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돼. 자, 공식은 다 외웠을 거라고 믿어. 저번에 많이 풀어봤으니까. 자, 루트. 그리고 D2 공식은 항상 일반형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럼 x 앞의 개수의 제곱, y 앞의 개수의 제곱. 자, 이거 5점. 절대값 어떻게 했어요? x, y에다가 점의 좌표를 대입합시다. 그럼 마이너스 3, 0이고 더하기 k 이렇게 되죠? 이게 D2 공식에 의해서 2가 된다. 자, 이거 5니까 그럼 절대값. 자, 이거 순서 바꿔서 써도 되지. k-3 절대값이 10이 되는 거죠. 자, 그럼 k를 찾으면 되겠네. 자, 그럼 k 값은 허를 주어내라.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k-3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죠. 자, 그럼 k는 자 플러스 10일 때에는 13이고 마이너스 10일 때에는 마이너스 7이 되네. 이제 두 개를 더하니까 6이다. 알겠죠? 아까 말한 걸 잠깐 얘기해보면 여기 위에 좀 골라도 되네. 근데 좀 귀찮을 뿐이야. 그래서 온전히 알고 있는 식 위의 점을 찾아서 한 것일 뿐입니다. 그게 꼭 공식은 아니라고요. 자, 됐고요. 자, 여기 딴 건 없어요? 거기에서는? 없어요? 자, 양이 숙제가 너무 없었어. 야, 이렇게 숙제 적은 날도 있으니까 많은 날도 있어야지. 많다고 하지 마. 한숨 쉬지 말고. 할 수 있어. 자, 필수예제 14번 쪼개. 뭐 할까, 제가? 7, 26은? 26 했어요? 못했어요? 해줄게. 자, 둘 다 하자. 예제는 했니, 근데? 예제 저번에 내가 개념 때 풀어준 거다, 이거. 똑같은 문제예요. 내 책에 있는 거는 내가 풀이를 좀 다르게 했었죠. 자, 둘 다 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아무래도 이게 제일 귀찮은 문제야.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좌표 평면 위의 세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에서 자 거기에서 물어본 게 B에서 AC까지의 높이를 물어봤지. 내가 개념 때 풀어둔 방식대로 해볼게. 그 그림을 좌표 평면에다가 정말 이쁘게 찍을 필요가 없어. 알겠어? 그냥 간단하게 그려도 돼. 자, 뭐를 물어봤냐면 꼭지점 B에서 AC까지의 높이니까 그거는 수선을 뜻하는 거고, 내가 늘 얘기했듯이 점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가 수선의 길이와 같다라는 게 수학적인 정의라고 했어요. 자, 따라서 점 B의 좌표가 얼마냐? 2,6이고, 자, AC가 마이너스 1,2랑 5,5네. 그럼 D2 공식을 떠올려 보잔 말이야. D2 공식을 쓰려면 뭐가 필요했어? 위에 있지 않은 점의 좌표와 직선의 식이 필요했지. 일반형이 필요했지. 맞니 재영아? 그러면 공식 내가 개념 때 얘기한 거야. 점하고 직선의 방정식 하나가 필요하다고. 일반형이 어때? 그러면 점은 있잖아. 뭐만 찾으면 돼? 이 두 점을 지나는 식을 세우면 되지. 자, 그럼 공식 공부한 대로 따지면 두 지나는 점의 좌표를 아니까 고등 공식에 따르면 식을 세울 수 있죠. 뭐였어요? x1, y1, x2, y2라고 하면은 자 말로 합시다. y-y1은 기울기 계산해서 x-x1 한 개 공식이 있었지. 자, 기억나니? 자, 그 공식에다가 한번 대입해볼게요. 자, y-y1 x1, y1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면 기울기를 계산하면은 x2 x1 분의 y2 y1 이게 기울기죠? 기울기는 계산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가로에 x x1 자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로 바꾸면 되겠네.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구나. 그러면 2분의 1 x 자 플러스 2분의 1이고 2를 넘기면 2분의 5가 되겠죠. 자, 근데 이건 표준형이지. 자, 따라서 D2 공식에 써먹으려면 일반형으로 바꾸자. 근데 분수 있으니까 귀찮아서 2를 못 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2y 더하기 5는 이렇게 되지? 자, 맞아요? 그러면 D2 공식 쓰면 되겠네. 자, x 앞에 개수 1이니까 1의 제곱, y 앞에 개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분의 절대값 x, y에다가 점의 좌표를 대입합시다. 2.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12 더하기 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루트 5분의 아이고 빛이 뭘 갖고 있나? 얼마냐? 마이너스냐?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5니까 루트 5 약분하면 그냥 루트 5. 자, 답입니다. 근데 요거밖에 안 풀었다. 자, 여기 고등 버전의 도형 단원이죠? 그치? 고등 버전의 도형 단원이다 보니까 내가 제일 첫 시간에 평면 자역할 때 얘기했던 게 제일 먼저 개념 노트에 써줬던 내용은 중학교 도형하고 고등학교 도형의 차이를 얘기했어. 중학교 도형을 유클리드 기하라고 그랬다. 그거는 뭐였지? 라고 물으시면 도형 자체의 특징을 분석하는 게 중학교 도형이었고 고등학교 도형은 해석 기하라고 그랬어. 그게 의미가 뭐였냐면 도형을 좌표 평면에다가 옮겨서 식으로 분석할래? 라는 게 해석기하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사실 고개념을 물어보는 아주 좋은 문제라고 나는 봐요. 보시면 일단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좌표 평면에다가 막 그림을 그릴 거야 이제. 한번 그려볼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점 하나 탁 찍었어. 그 다음에 2,1 탁 찍었어. 이 점과 이 A점, B점과 직선 y는 x 플러스 3이니까 y절편이 3이고 그쵸? 그 다음에 기울기가 1이니까 이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그릴 거 아니야. 맞지? 대충 그렸다? 그랬는데 한 점, 이 직선 위에 한 점 P를 여기쯤 있다 쳐봐. 그 세 개를 연결한 삼각형의 뭐를 구하여라? 넓이를 계산하세요 라고 했어요. 처음엔 니네들 이렇게 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근데 문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일반적인 자 이것도 좀 선분이지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었다고 쳐보면 생각해봐. 두 직선이 일반적으로는 평행하지 않은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잖아.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러면 P점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당연히 넓이가 달라지겠지. 왜? P점의 위치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요? 삼각형의 높이가 바뀌잖아. 그럼 풀 수 없는 문제야. 그럼 니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돼. 답이 하나가 아닐 텐데. 그래서 요걸 생각을 해보자. 자, 이 직선 기울기가 1이었어. 그치? 자, 그러면 이 두 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찾아볼래? 자, x좌표 마이너스 1이잖아. 한 칸, 두 칸, 세 칸 증가할 때 y좌표가 한 칸, 두 칸, 세 칸 증가하죠. 기울기 얼마야? 1이지. 결론.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은 평행이에요. 그러면 내가 방금 말한 오리가 생겨요? 안 생기지. 자,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것도 공부했다고? 설마 이걸 모를까? 삼각형을 하나 만들었고 이 두 직선이 평행하다. 꼭지점의 위치를 막 바꿔가지고 삼각형의 모양이 바뀌어도 넓이는 안 바뀌는 거 알잖아. 중이 이거죠? 이 그림하고 똑같은 거 알겠냐? 이 P점은 이 직선 위의 점이야. 그럼 이 P점이 여기 있던 삼각형의 모양은 바뀌겠으나 넓이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지. 이해됐어? 자, 그럼 넓이 계산하는 거니까 뭐만 계산하면 돼? 밑변의 길이를 뭘로 계산하기로 했어? 내가 이 유형 문제가 시험 문제 왜 나온다 했어요? 밑변의 길이는 D1 공식으로 계산해야 되고 삼각형의 높이는 D2 공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는 문제라서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라고 얘기했죠. 결국 이 문제는 거기 예제랑 똑같은 문제. 자, 밑변의 길이는 뭘로 계산해? D1 공식으로 계산을 해보죠. 자,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근데 이거 사실 조금 센스 있는 풀이 해볼래? 야, 물론 기울기가 1인 것도 알아. 이 길이 알고 싶은 거잖아. 근데 중학교의 시각으로 접근해보자.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이등변이죠? 알겠어? 직각이등변이죠? 뒷변의 길이 찾고 싶은 거네? 자, 여기 몇 칸? 세 칸. 여기도 세 칸. 피타 때 공부했잖아. 몇 대 몇이야? 길이 1대 1대 루트 2지? 기억나지? 얘는 D1 안 써도 돼. 그래서 되게 단순하게 나왔거든. 자, 얼마예요? 3루트 2가 되겠지. 중학교 도형이 중요한 거야, 얘들아.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중학교 도형 아이디어로 접근하는 게 편할 수도 있고 중학교 도형 방식으로 하는 게 불편한 문제들도 있어. 근데 그거는 많이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 돼. 근데 얘는 중학교 방식으로 하는 게 낫지. 굳이 D1 공식 할 필요 없잖아. 자, 그럼 높이는 찾아야지. 찾자. 물론 얘도 좌표표면에다가 좀 이쁘게 그리면 요 개념으로 써가지고 찾는 게 가능해요. 근데 얘는 그렇게 하지 말고 D2로 풀자. 자, 그러면은 뭘로 할까? 이미 이 식을 알잖아요. 그치? 그럼 식을 알고 있으니까 이 식이 y는 얼마였지? x 플러스 3이었나? 그 다음에 이 직선 위의 점은 이미 문제에 주어져 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였으니까 이 직선과 이 점 갖다가 D2 공식 써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이거 표준형이니까 일반형으로 바꿔야 되지. 바꾸고 나서 자, 니네가 나중에 계산할 때는 이 정도를 머릿속에서 계산해. 굳이 안 해도 돼. 자, x 앞에 계수 1이고 y 앞에 계수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x, y에다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를 자, 대입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루트 2분의 얼마냐? 절대값 3? 이지? 그러면 약분하니까 2루트 2가 돼. 자, 이게 높이지 그러면? 자, 밑변의 길이 아까 얼마였어요? 3루트 2. 따라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높이 곱하기 밑변. 이렇게 하면 되겠죠. 6인가? 네, 6이네요. 알겠지? 이 시험도 진짜 잘 나옵니다. 자, 됐어요. 딴 거 질문할 거. 재영이 못 푼 거냐 질문해. 다 해야 돼. 교재 밀리면 안 된다 절대로. 교과과정상 아직 수학상에 좀 남아있긴 하지만 이 책 입장에서는 이제 끝난 거야. 뒤에 원래 방정식하고 도형이 이론이 남아있단 말이야. 오늘 준 책에 있어요, 그게 다. 근데 그걸 다 못해. 시험 대비 전에 아마 선생님 보기에는 원래 방정식까지만 하지 않을까? 원래 방정식도 좀 양이 많아서 고민이야. 이게 지금 다 멈춰버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확인해야 돼. 원의 방정식까지는 지금 다 끝날 거야. 도형의 이름은 외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시험 끝나고 할 거야. 지영이 다 했냐? 그래? 자, 그러면
최상위는 토요일에 할 거니까 알고 계시고요. 아까 경민아 숙제가 이거 A, B 단계랑 자리에 있는 저 프린트 요거까지가 숙제다. 요거까지. 자 그럼 요거 유형을 좀 몇 개 풀게 하자. 쉬는 시간 끝나고 내가 그냥 숙제할 시간 줄 거야. 저거를 풀다가 쉽시다 오늘. 자 할까요? 자, 1154번 한번 해볼까? 책각 가져온 사람이 있는데 손만 들어보자. 아무도 안 갖고 얼마나 번지? 14,000원이라고 그래. 다음 시간에 갖고 오세요. 이거 부교재를 할 건데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원래는 라이트셀을 하고 싶은데 좀 책이 얇아요. 라이트셀이 파카가 할까 말까 그걸 할지 좀 난이도 쉬운 책을 할지 고민 중인데 일단 머릿속에 생각해놓은 풍산자라는 책을 할 거야. 들어봐. 그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뭐 책이 여러 가지 패턴이 있단 말이지. 뭐 라이트센, 셀라이트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유형서는 좀 어렵고 사실 라이트센보다 반복 수학이라는 책이 있어. 그래서 그게 좀 무난해 보여가지고 그걸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책 한 권으로 하지 않아야 수학하는 어쨌든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그 책이 정해지면 선생님이 그거 책값도 말씀해 주시네요. 해보자. 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마이너스 1,5를 지나고 기울기가 같다라는 게 대놓고 적혀있네. 자, 이거 할 수 있지 사실. 자, 이거 기울기 얼마냐? 2분의 6이니까 3이죠. 자, 그러면 기울기 3인 거 알고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을 줬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자, 고등 버전으로 하자고. 공식이 뭐였어요?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을 주면은 공식이 y-y1은 기울기 곱하기 x-x1 이게 공식이었죠. 자, 그럼 대입하면 되지. 자, y-5는 기울기 곱하기 x-x1 이렇게 되죠. 자, 정리하면 답니다. 자, 계산하면은 3x 플러스 8이냐?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 A, B를 찾아야 되는 거구나. 보십시다. A가 Y 앞에 개수니까 이거 좀 정리하고 하자. 3x 마이너스 Y 더하기 8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8이네. 맞죠? 자, 그럼 제곱한 것끼리니까 65가 답니다. 자, 가져오면 57번. 자, 57번은 좀 귀찮은 문제네. 왜? 내분점, 외분점을 계산해야 되니까. 자, 오랜만에 하는 거지만 해야 돼, 사실. 내분점, 외분점 계속 나온다. 뒤에 원의 방정식도 그렇고, 도형의 이동도 그렇고, 계속 나와요. 자,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일단 찾아야겠죠? 자, 성분 A, B를 2대 3이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지. 2대 3. 계산할 때는 항상 크로스해서 곱하는 방식이었다라는 걸 기억합시다. 자, 내분점의 좌표를 따로 그걸 다 놔둘 거야. 내분점이라고 쓰고 계산하자. 자, 공식은 n 플러스 n분의 뭐 그저께 시험도 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mx2 그러면 2, 8의 16이고 n 아이고 볼게요. 갑자기 말이 안 나와. 그 다음에 n x1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n y2 하면 마이너스 2고 n y1 하면은 플러스 42구나. 자, 빨리 그러면 5분의 10이니까 2고 자, 얘는 5분의 30이니까 6이네. 자, 좌표 찾았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1을 지납니다. 그럼 아까 문제풀이했던 공식 쓰면 되겠죠? 자, 얘를 x 1번, y 1번이라고 생각하고 식을 씁시다. y-y1은 기울기는 자 바로 할 수 있지 않니? 2에서 -3이 됐으니까 기울기는 자 아니 x 값은 5가 줄어들었고 y 값은 6에서 1이 됐으니까 얘도 5가 줄어들어. 기울기 1이죠. 자 그래서 x-x1 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y는 x 플러스 4가 자 할 수 있죠. 어려운 거 아니죠? 자, 할까요? 3,4를 지난답니다. 근데 절편되기가 나왔네. 자, 우리 알고 있는 공식 중에 절편을 예를 들어서 x 절편을 a라고 나와 있고 y 절편이 b라고 나와 있으면 자, 직선의 방정식 공식이 뭐가 있겠어요?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라는 자, 공식이 있었지. 자, 그럼 그 이 문제는 보니까 x 절편이 y 절편의 3배이다라고 적혀있어. 그럼 관계식을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자, y 절편을 a라고 놓으면 자, 이거 지울게. x 절편이 y 절편의 3배라고 했으니까 3 곱하기 a라고 놓으면 되지. 간단한 거죠, 사실. 자, x 절편이 3배라고 했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3,4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해도 되겠지. 자, 이해됐어요? 그러면 3, 4니까 자, 여기 3 대입하면 3이 날라가죠? 그럼 a분의 1이다. 그 다음에 y가 4가 되네. 숫자 예쁘게 줬네. 그럼 a분의 5가 1이니까 a는 5가 되겠네. a분의 5가 1이니까. 자, 그럼 식 세우세요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5 대입하면 답이지. 그래서 15분의 x, 5분의 y는 1입니다. 가볍게 풀 수 있죠. 자, 다음 거는 63번 한번 해봅시다.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도록 자, 생각해보자.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 점이 어떤 위치관계에 있을 때 삼각형이 안 만들어질까? 어느 한 점이 요 같은 직선 라인에 어느 한 점이라는 이점선 라인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러면 삼각형 만들어지죠. 반대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려면 모듈이 다 한 직선 위에 존재하면 삼각형 안 만들어지지. 이해됐니? 자, 이 문제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기 위한 A값 찾는 문제가 됐죠. 알겠어요? 자, 위치관계상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지. 자, 그럼 우리 이거 중위 문제인 거 알겠냐? 세 점이 같은 직선에 있으면 반드시 뭐가 같아요? 두 점끼리 계산했을 때 기울기가 못한다 같지? 이게 중위 문제잖아, 여기서. 자, 그럼 거기 있는 좌표 보면서 하자. 자, A, B점 입장에서 봤을 때 자, 기울기 계산해 볼까요? x2-x1 분의 y2-y1 이게 손분 A, B의 기울기. 그 다음에 BC가 아까 해봅시다. 자, 그럼 B점하고 C점의 기울기는 자, A--1 자, BC죠? 미안합니다. AC가 아니지. 자, 3 빼기 1이고 근데 A-6에서 7을 빼야 돼.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럼 두 개가 기울기가 같다까지 계산하면 되지. 자, 식을 좀 정리합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A의 제곱 마이너스 12A 더하기 11은 이렇게 나와. 자, 그럼 인수분해가 A 마이너스 11,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A는 1 또는 11이죠. 자, A 값의 합을 물어봤으니 더하면 12가 답입니다. 요건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잘 들어라. 요즘 선생님 빨리 하거나 좀 유식한 거 티나는 애들이 꼭 이렇게 뜨더라고. 문제에서 이거를 만족하는 A 값의 합이라 그랬지. 뭐라고? A 값의 합이라 그랬지.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잖아. 그러면 A와 관련된 2차 방정식이니까 A가 그린 거잖아. 그럼 A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애들이 이런 걸 떠올린단 말이야. 두분의 합공식. 기억나요? 두분의 합공식. 마이너스 A분의 B. 12가 나오지. 근데 가끔 풀다 보면은 거의 안 그러는데 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안 나올 때도 있어. 왜? 두 근의 합공식은 실근의 합공식이 아니죠. 허근의 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문제 오류가 될 수는 있지만 원래 문제 풀 때 합공식을 막 쓰면 안 된다. 왜? 이거 좌표표면에 있는 점이잖아. 그럼 A가 허근이 되면 어떻게 돼? 좌표표면에 I는 표현 못하죠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신중하게 계산해야 된다 사실은. 알겠지? 근각계성하기를 막 써제기만 안 돼요 사실은요. 자, 그럼 어쨌든 답은 5번이고. 자, 다음 거는 어려운 거 그냥 한번 해보자. 66번. 자,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데 다음과 같이 자, 사각형이 아니지. 자, 이 부분을 2등분한대요. 자, 그럼 단순하게 생각하자. 색칠한 부분의 전체 넓이는 계산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가 4 곱하기 6이니까 24고 여기가 2 곱하기 2 정사각형이니까 4네. 그럼 전체 넓이가 28이네. 그럼 이거를 가세로 쪼갰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다? 이 부분의 넓이가 절반이 되어야 되는 거지. 얼마야? 14가 되는 거죠. 됐어요? 야, 근데 밑에도 14인 건 맞는데. 잘 봐라. 그림 궁정해진 모양을 보니까 아무래도 아래에 있는 거는 불규칙한 다각형이고 위에 있는 건 사다리꼴이잖아. 알겠어? 이거 사다리꼴이잖아. 그래서 얘가 좀 친숙하니까 요거 입장에서 한번 식을 세워보자. 근데 여기서부터는 중학교 2학년 1차 함수 문제랑 똑같아. 니네 도형 관련된 거 되게 괴로웠던 것들 있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길이가 얼마야? 5죠? 그치? 여기 1 지난다고 적혀 있어. 자, 그 다음에 생각을 항상 하자고. 우리 이거 찾고 싶은 거잖아. 맞아요? 그럼 직선의 방향을 세우는 내가 개념 때 얘기했던 거 네 가지 공식의 공통점이 뭐였어? 지나는 점을 반드시 하나는 준다 그랬지. 줬어. 됐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 또 다른 점이든지 기울기를 찾아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그림상에서 봤을 때는 뭐를 찾으면 좋을까? 요점의 좌표를 찾으면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근데 계산할 수 있다고. 도형 입장에서 이거 사다리꼴이니까 이걸 니네가 넓이를 계산하려면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할 거 아니야. 그럼 공식 세워볼래?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은 5칸이야. 윗변을 근데 지금 그림상 표현이 안 돼 있죠. 그럼 모르니까 요만큼은 그냥 A라고 한번 가보자. 윗변 길이 A. 중학교 2학년 2차 함수 문제야 이거. 1차 함수.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예요? 요만큼이 높이지. 4예요. 그게 14가 나왔다는 뜻이죠. 됐니? 자, 그럼 얼마 나오느냐? A가 2지 계산해. 그래야 14가 나오지. 자, 그 말은 윗변의 길이가 2다. 그러면 좌표 계산할 수 있습니까요? 할 수 있죠. 잘 들어라. 요 라인에 있는 점들을 몽땅 다 x좌표가 4네. 그럼 이 점의 x좌표도 4네. y좌표는 어떻게 돼? 6에서부터 A가 2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2칸 내려온 거니까 4가 되어야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두 점의 좌표 하니까 두 점의 좌표 이용해서 식세해도 되고, 사실 얘는 기울기를 그냥 계산할 수 있지 않나요? 왜? 얘가 0,1이잖아. 요 점의 좌표가.
그럼 x값이 몇 증가했어요? 0에서 4로 4 증가하고 y값은 3이 증가했으니까 기울기가 3이죠. 따라서 y-y1은 기울기 갖고 하려고 나는 그냥 식이 어떻게 돼요? y- 자 얘를 x1번, y1번이라고 생각하고 하자. y-y1은 기울기가 아까 4분의 3이라고 그랬지? 4분의 3에 x-x1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하면 y는 4분의 3 x 플러스 1입니다. 됐죠? 6번 유형은 다 적었으면 6번 유형은 쉬워서 안 한다. 이건 중2 문제다. 따로 안 풀게요. 7번 유형을 좀 풀자. 자, 요거 합시다. 정점 나왔네요. 자, 기억해야 되는 거 뭐가 있어요? 정점은 무슨 개념이 뭐가 있어? 황등식. 그치? 자, 그럼 그 문제를 보니까 K 값에 관계없이 대놓고 멘트를 줬지. 이 식은 K에 관한 내가 황등식이다 라는 걸 바로 쫙 써먹을 수 있다. 그냥 문제에 주어져 있으니까 황등식 쓰나 보다가 아니라 정점의 정의 자체가 황등식과 매우 친하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세요.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자, 바로 써줄게. K가 있는 항과 없는 항으로 정리해야 되는 거 맞죠? 자, 정리하면은 x 더하기 y 더하기 3에 자, K가 있는 항이 이거고, 자, K가 없는 항은 2x 마이너스 y 더하기 3 이렇게 되지. 자, 황등식의 개념에 따르면 얘도 빵이 돼야 되고 얘도 빵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뭐 하면 되냐? 이 두 식을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되지. 자, 알겠죠? 복습이죠. 사실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푼 것만 써드립니다. 그러면 x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y는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계산하면. 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 직선이 항상 지나는 사분면을 구하여라. 얘가 정점에 잡혀있는 거잖아. 자, 그럼 무슨 얘기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항상 지나는데 그럼 기울기는 K의 값에 따라서 기울기가 막 바뀔 텐데 어떤 방식으로 그려도 무조건 지나는 사분면은 어디는 지나냐? 정점이 3, 4분면에 있으니까 3, 4분면은 100%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지나는 사분면은 3, 4분면. 자, 됐지? 자, 그 다음 유형은 뭐예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공식은 뭐 알고 있을 것이고, 자, 마찬가지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내가 그때 막 1차 시도, 2차 시도, 3차 시도를 써줬던 거 기억나죠? 최종 결론은 뭐였어? 이 녀석은 결국에는 무슨 개념을 써서 풀었다? 항등식의 개념을 써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었다라는 걸 마찬가지로 기억합시다. 자, 그럼 귀찮은 문제가 아무래도 B 플러스 문제가 되겠는데 이걸 한번 해봅시다. 그 그림만 놓고 보면 중학교 2학년 문제야 이거. 삼각형의 넓이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 찾으세요. 이런 거 제가 진짜 많이 했잖아. 참 귀찮았던 문제. 자, 식도 친절하게 주고 절편도 다 써놨나 보다. 원래 니네가 계산해야 되는데. 자, 뭐라고 했어요? 얘를 지나고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원래 이거 그냥 중학교 때 개념으로 풀면 어떻게 하면 되냐? 중학교 2학년 때 시절로 돌아가봐. 우리 직선의 방정식 하나도 안 공부 안 했다고 치고 뭐 어떻게 풀었을까? 두 직선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인 건 알잖아. 교점을 찾았겠다.
니네 내신 대비 때 이렇게 풀었어. 두 직선의 교점을 찾아서 계산해.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을 넓이를 미등분하는데 사실 서술형 풀이는 이렇게 했었어요. 원래 2학년 2학기가 도형인데 그 도형 중에 이런 거 있죠.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게끔 성분을 구하려면 밑변을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게끔 이렇게 성분을 그었어야겠지. 근데 이게 사실 2학년 2학기 개념이다 보니까 1차 함수에서 니네가 서술형을 풀 때는 이렇게 안 풀었어. 어떻게 했었냐? 반 쪼개는 직선을 하나 딱 그려놓고 삼각형의 뭐를 계산했냐면 넓이를 직접 계산했다. 자, 밑변의 길이가 얼마예요? 8. 높이는 교점의 y좌표가 높이지. 맞니? 그 넓이를 계산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요 넓이가 전체 반이 돼야 되는 거죠. 물론 이 삼각형도 높이가 교점의 y좌표랑 똑같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에는 넓이를 직접 계산해서 풀었고 시험 때 밑에 이렇게 코치를 했어요. 이게 만약에 객관식이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 중점을 그냥 찾아 라고 했단 말이야. 수직선에서 중점이니까 x좌표 더해서 반 나누면 되죠. 근데 그게 원래 따지면 1차 함수에서 쓰면 안 되는 풀이라고. 그래서 객관식에서만 쓰라고 내가 했었어. 원래는. 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 풀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중학교 2학년 문제야. 그럼 고등 버전으로 풀면 어떻게 할래? 말로만 했다. 알았냐? 풀 수 있을 거라고 얘기고. 고등 버전으로 풀면 일단 방금 말한 것 중에 써먹을 수 있는 건데 있죠. 이건 고등학교 문제니까.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된다? 윗변에 중점을 지나야 된다는 건 고등이니까 써도 되지. 고등이니까 써도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몇이니? 8이니까 여기가 2가 돼야 되나? 맞죠? 2컴마요. 그럼 이 점 지나면서 어디를 지나가야 돼? 두 직선의 말 잘 봐. 요 점을 지나가면서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이거 좌표가 2,0이고 의미상 이런 거죠. 이거 자체가 의미가 두 직선의 교점이잖아. 그러면 정리하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되지. 자, 그럼 공식에 의존해서 풀게 되면은 자, 아이고 이거 다 표준형으로 나와있다. 그러면 x 자 쓰면서 바로 할까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6 해놓고 k 곱한 다음에 공식은 알잖아. 2x 마이너스 y 더하기 4는 0. 이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공식이었죠. 자, 그럼 얘가 누구를 지나야 돼요? 2,0을 지나야 돼. 자, 알겠어요? 자, 그럼 집어넣어 볼까? 0, 0이니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자, 2하고 0 집어넣으니까 8이냐? 그러면 8k가 4니까 k는 2분의 1이네. 됐죠? 자, 그럼 식 찾는 거 목적이잖아. 여기다가 다시 대입하면 되지. 오케이? 맞지? 자, 그럼 집어넣어서 계산하고 그냥 써드리겠습니다. 계산하면은 y는 마이너스 4x 더하기 8이라고 계산하면 나옵니다. 자, 그럼 A, B 찾으라고 했습니다. A는 마이너스 4, B는 8이니까 더하면 얼마예요? 답은 4이고 4. 자, 됐죠? 자, 고등 버전으로 풀었어요. 아까 말한 것대로 하면은 이 문제도 사실 중학교 2학년 문제다 라는 거. 자, 다음 거 합시다. 78번이에요. 자, 수직이랑 평행 나왔다. 뭐 어렵지 않지. 수직이라고 하면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평행이라고 하면은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 한번 생각해보자. 이 녀석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자, y는 하고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a가 기울기죠. 그러면 얘랑 수직이니까, 자,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분자분모 뒤집고
부호를 뒤집었을 때의 기울기가 얘랑 같아야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럼 이거 분자분모 뒤집은 거 하고 부호 뒤집은 건 a분의 1이 되지. 이해됐지? 자, 그게 이 직선의 기울기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2분의 b 나오네. 자, 그래서 일단 관계식이 a 곱하기 b는 2라는 걸 하나 일단 찾았다. 자, 그 다음에 요 녀석하고 평행하니까 자, 기울기 자체가 얼마예요? 이거 y는 하고 정리하면 b 플러스 3이죠. y는 하고 정리하면 자, 그럼 그게 누구랑 같아야 돼? 얘랑 기울기가 같아야 되지. 자, 그럼 정리하면 이게 뭐가 되냐?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네. 자, 물어본 게 뭐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네. 자, 조건을 봅시오. 곱하기랑 더하기 좋다. 뭐 하는 거냐? 곱셈공식 변형이지. 자, 이거 써야겠죠? 자,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3이니까 5네. 자, 2번. 자, 다음 거는 80번 한번 해보자. 자, 위치관계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했을 때 지금까지 내가 푼 것 중에 어려운 거 없다. 알았냐? 어려운 건 전혀 없어요, 진짜. 자, 열 치면 되냐? 아까 내가 지나가다 번개 중이잖아. 지나가다 번개 중 애들 보는데 막 운동장에서 뭐 하고 있던데? 연습하는 건가? 운동장 위에 그거 세팅돼 있던데 이렇게 줄 미리 준비해 놓은 거야? 아, 세팅. 그래. 난 오늘 하는 날인 줄 알았는데 막 뭔가 하고 있길래. 그렇고. 자, 합시다. 세 직선이 있는데, 자, 10점 써볼까? 자, 세 직선에 의해서 생기는 교점이 두 개가 되도록 하는 a 값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어려운 거 아닌데 왜 그러냐? 세 직선이 교점이 딱 두 개만 생기려면 세 직선이 평행할 때 교점이 안 생기겠죠. 그러면 그 세 직선 중에 하나가 기울기가 다르면 교점이 두 개가 생기지. 알겠어요? 근데 나머지 직선마저 교점이래. 기울기가 다르면 어떤 케이스가 생겨? 이렇게 그려지면 세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근데 이건 경우만 생기진 않죠. 세직선의 기울기가 다른데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 이해됐어요? 그럼 좌우지간 세직선의 기울기가 다를 때에는 교점이 두 개가 생기는 경우는 안 생겨. 방금 말한 대로 어떻게 하면 돼요? 두 직선만 평행하고 남은 두 직선은 안 평행할 때를 계산하면 되는데 요거 다 기울기를 계산해 보면 기울기가 자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5죠. 그 다음에 얘는 2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새가 얘랑 얘는 평행할 수 없지. 그러면 케이스가 뭐가 발생해요? 얘랑 얘랑 평행할 때 한번 계산하고 얘랑 얘랑 평행할 때 두 가지만 계산하면 돼요. 자, 됐어요? 파란색일 때 계산해보자.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으니까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녹색끼리 같으면은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A는 15, A는 마이너스 6. 자, 이렇게 된다. 자, 그냥 구하는 거군요. 두 개가 답이에요. 자, 다음 거 합시다. 가져오면 유형 11번도요 쉬워서 안 하려고 하는데 자, 이것도 넘어갑시다. 쉬워요. 왜냐면 그냥 중학교 2학년 문제야. 너무 쉬워. 안 할게 이거는. 자, 다음 유형 어려운 거를 좀 해보자. 1187번
자,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일단 그림의 구조가 D2공식 쓰고 싶게끔 나왔죠. 물론 계산도 가능하죠. 계산도 가능하죠.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수선의 길이, 다시 말하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물어본 게 아니라 얘를 물어봤어. 이런 거 풀어보진 않았잖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야, 내가 질문을 던졌어. 그럼 생각하는 표정이라도 쳐. 나만 꼭꼭꼭 쳐다보지.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안 들려. 교점을 찾아야? 그게 목적이라니까. 어떻게 할래? 일단 눈에 띄는 게 이게 수직이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냐? 수직이면 일단 니네 현재까지 지식 수준에서는 탁 떠올려야 되는 게 얘의 기울기하고 이 녀석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하고 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렇지? 너 기울기 얼마? 3분의 1이냐? 그럼 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 기울기가 되겠지. 됐니? 그럼 일단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기울기를 알아. 이 두 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알아. 지나는 점도 알아. 그럼 식 쓸 수 있지.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이 식을 찾았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두 직선의 교점은 뭘로 찾아? 연립방정식. 알겠어요? 자, 알겠지? 자, 이 식부터 찾아보자고. 그러면 y-y1은 기울기의 x-x1 이렇게 되는 거죠. 맞니? 자,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누구랑 연립한다고?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을 연립하면 되겠죠. 자, 계산해 줄게요. 하면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곧 H점의 작도가 됩니다. 됐지? 밥들 먹고 왔니? 안 먹은 사람 잘 챙겨 먹고 있네. 자, 다음 거 하자. 자, 다음 것도 어려운 거 하자. 자, 일단 수직이등분선이 나와 있는데 기억해야 되는 게 뭐가 있었죠? 두 점을 지나는 선분을 수직 이등분하는 직선이 있으면은 자, 이 직선에서 해당해야 되는 게 뭐가 있었냐? 첫 번째 선분 AB와 이 직선은 수직이니까 기울기에 관한 특징을 이용해가지고 기울기를 첫 번째로 찾을 수 있었고, 두 번째에는 수직이등분선이 어디를 지나요? 선분 AB의 중점을 지난다. 그래서 뭐를 찾아냈어? 기울기와 지나는 점 하나를 찾아냈지. 그래서 식선을 썼죠.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죠. 맞아요? 자, 그거에 해당하는 문제가 다 위에 거고요. 어려운 걸 해보죠. 자, 이거는 그림 그릴 동안 잠깐 풀어봐요. 뭐 지금까지 한 거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해보세요. 91번이요. 그림 그릴 동안만 잠깐 고민해봐.
자, 일단 도형의 개념을 좀 접목시켜야 될 것 같은데 눈에 띄는 게 일단 그림을 보니까 이등변 삼각형 있죠? 야, 그럼 이등변 삼각형에서 중학교 2학년 때 제일 많이 썼던 성질이 뭐야?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을 수직 이등분 제일 많이 썼지. 그러면 그래봐. 근데 또 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가 B점하고 C점 이렇게 적혀 있잖아. 그것의 중점이 Y축 위에 있다고 적혀 있지 지금.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점에서 수선을 긋는 순간 정확하게 여기를 지나가면서 수직 이등분 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등변 삼각형이 딱 주어져 있죠. 수학은 다 물리가 똑같습니다. 과거에 배웠던 거 써먹는데 이등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그림이죠. 수직 이등분 수직.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래? 그리고요, 뭐 이게 지금 문제 풀 때 필요할지는 좀 이따가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식을 딱 봤을 때 딱 캐치할 수 있는 개념이 진짜 중요하거든. 이 식의 특징 한번 얘기해보자. 특징을 발견해보세요. 야, 그만 계산하고 빨리 이거나 대답해. 뭐가 나와? 안 나왔어. 나는 아직. 뭐가 나와서 틀리기만 해봐라. 심리가 안 줘야지. 뭔데? 빨리 풀어봐. 뭐 나왔어? 자, 여기에서 특징 한번 발견해 봅시다. 개념 때 했던 거야. 딱 봤을 때 분석하냐 못하냐의 차이가 나중에 어려운 문제 푸냐 못 푸냐의 차이가 딱 직결이 돼요. 얘는 ML과는 항등식이라고 생각해봐. ML 값에 관계없이 무슨 점을 지나요? 괄호 안을 0 만드는 숫자? 내 얘기 좀 하자. 괄호 안을 자, 이 식이 요거잖아. 놓으면 이 식을 m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괄호 안을 0 만드는 숫자 2 얘도 괄호라고 생각하고 괄호 안을 0 만드는 숫자 0 해가지고 2,0을 어떻게? 반드시 지나. 이걸 무슨 점이라고 그래서? 총점. 여기 있죠? 풀 때 필요할지 모르겠으나 딱 눈에 띄는 거 있으면 찾아내야 돼. 원래 얘는 이걸 쓰는 문제는 아니야. 자, 이거 했을 때 이건 알려주고 싶어서 한 거였고 다 뭐라고? 뭐 나왔다고? 3번? 맞았어요. 자, 이 얘기로 돌아와서 자, 그럼 뭐를 써먹을까를 봤을 때 특징이 이거야. 흰색하고 빨간색이 수직관계잖아. 근데 그 교점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그럼 이거는 뭐라고 부르면 돼? 흰색 직선 입장에서도 y절편이고 빨간색 선분이긴 하지만 요거를 쭉 이은 이 직선 입장에서도 y절편이지. 그럼 두 녀석의 뭐가 같은 거야? y절편이 같아. y절편이 같아. 자, 그럼 이 식에서 y절편은 얼마냐? 이게 식을 좀 풀어내치면 mx-2m이죠? 그럼 이게 y절편이지? 하나 찾았고 빨간색은 찾아야 되는데 자 마이너스 2,3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식을 세워야 돼. 빨간색 직선 수직이라 그랬잖아. 수직 이등분선 단원 대학이면 내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얘랑 기본적으로 수직이니까 이 녀석의 기울기가 m자죠? 그럼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야? 이 녀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n분의 1이겠지. 그 다음 직선의 방정식 세울 때에는 반드시 지나는 점이 하나 필요하다 했어요. 있죠? 그러면 됐네. 조건이 무슨 조건이야? 기울기 플러스 지나는 점을 준 조건이니까 식 세울 수 있죠. 자, 여기다 쓸게. y 마이너스 y1은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x1 요거지. 자, 이제 y절편만 찾아보자. 이유는 y절편 갖다 놓자. 자, y절편이 뭐가 나오냐면 y절편이 빨간색 마이너스 n분의 2 플러스 3이요. 이렇게 되죠. y절편만 계산하면. 그게 요거랑 같아야 돼. 조금 어렵죠? 자, 그럼 두 개 같으니까 양변에 n문자 곱해가지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2m의 제곱이 마이너스 2 플러스 3m 이렇게 나오지. 자, 그럼 인수분해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2
1 마이너스 뭐냐? 자, m 값이 마이너스 2 또는 2분의 1이죠. 자, 근데 문제에서 양수 m 값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양수라고 안 적혀 있어도 찾아내야죠. 왜? 그림 보니까 기울기가 양의 방향을 향하고 있잖아. 그럼 거기에서 양수라고 안 써 있어도 찾아내야지. 얘는 좀 정직하게 준 거야. 그래서 2분의 1이 어쨌든 다. 알겠지? 자, 다음 거 봅시다. 다 하고 시작. 거의 다 했죠? 자, 95번 할게요. 자, 또 나왔다. K값에 관계없이 P점을 지난다. 이게 정점이지. 자, 그럼 또 항등식 개념에 의해서 식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써드립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각각 괄호를 0 만들어야 되니까 얘도 0이면서 얘도 0인 자, 식을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되겠죠? 자, 푸는 거야. 이거 풀면 되지. 자,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야? 정점.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점하고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뒤투공식이니까 집어넣으면 되죠. 자, 표준형은 반갑지 않아. 왜? 뒤투공식은 일반형을 써야 돼. 자, 계산하면 되지 뭐. 안 어려울까? 자, x 앞의 개수랑 y 앞의 개수 몽땅 다 1이니까 써주고 그 다음에 1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냐? 2냐? 자, 루트 2분의 2니까 루트 2가 답이다. 저다 들었어요. 얼른 봐라. 차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가. 자, 됐죠? 다음 거 하자. 자, 다음 거는 대표 문제 풀자. 그리고 요거 풀면서 내가 개념 때 얘기 안 했던 선생님 때는 교육 과정에 나왔었던 사선식이라는 걸 좀 소개만 시켜드릴게요. 그냥 여기 여백에다가 아무데나 그냥 필기만 쬐끄맣게만 해봐. 자, 96번을 풀면서 일단 답을 여러분들 시절에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사선식까지만 알려드릴게요. 자, 그림 그려져 있으니까 보면서 하자.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삼각형이 자, 좌표는 보시고요. 거기 써 있는 거. 삼각형 ABC의 넓이를 계산해라 라고 했으니까 자, 똑같아. 밑변의 길이를 찾고 높이를 찾는데 밑변의 길이는 D1 공식이고 높이는 D2 공식으로 푸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디를 밑변으로 할지는 니들 마음대로 정하세요. 나는 그냥 꼭지점이 지금 자, 이렇게 나와 있죠? 난 이번엔 AB를 밑변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계산해 볼게. 그럼 일단 선분 AB는 뭘로 계산한다? D1 공식으로 계산한다. 자, 좌표 보면서 AB이니까 x2-x1 하면은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그냥 9가 될 거고 y2-y1 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가 됐다. 그쵸? 뭐 얼마예요? 루트 13 나왔죠? 대가 밑변이지? 자, 좀 손이가 많이 가는 문제다 보니까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높이는 어떻게 계산해? D2 공식으로 계산한다고. 자, 근데 C점이 뭐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야.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D2 공식은 뭐가 필요하다 했어? 위에 있지 않은 점과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다 했잖아. 그러면 뭐를 계산해야 돼? 선분 AB. 자, 다시 말하면 점 A와 점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계산해야겠지? 자, 그거 그냥 써줄게. 아까 많이 했으니까. 자, 그 직선의 방정식이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6은 0이야. 자, 점 AB 지나는
일단 직선의 방정식이 이거라고 그냥 관계상 써줄게. 자, 그럼 D2 공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x 개수의 제곱, y 개수의 제곱 분의 x, y에다가 요거 집어넣는 거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 이렇게 됐다. 마이너스 22가 되니까 자 루트 13분의 22가 되죠. 자, 유리가 굳이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얘가 높이고 얘가 밑변이지. 전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얘 곱하기 얘 하면 되잖아. 그럼 루트 13이 날아가면서 22만 살아납니다. 그래서 11이 답이에요. 됐죠? 자. 선생님 때는 배운 게 많다 보니까 풀이 과정이 되게 많았어. 자, 그 중에 하나만 하자. 왜냐면 내가 선생님이 다른 개념서들을 좀 봤더니 지금 내가 해주려고 하는 식은 좀 다른 개념서에도 써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나 솔직히 교육과정 외적인 풀이는 안 좋아해. 왜냐면 애들이 너무 좀 소위 말하는 나대셔가지고 난 이것도 할 줄 알아 이런 애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런 애들 치고 잘하는 애도 못 봤고 사실은 있는 대로만 푸는 게 치고 좋아. 니네 정석 풀인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자, 선생님 때에는 이런 거 했었어. 다른 외울 필요는 없다. 그냥 저런 것도 있구나 라는 것만 생각하고 풀면 되는데 사실 얘들아 제목이 사선식이거든. 그 위에 여백에다가 써놔 그냥 쬐까맣게만. 사선식의 증명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좌표 편면에 A, B, C가 있죠. 말로만 할게요. 이해만 하면 돼. x1, y1, x2, y2, x3번, y3번 이라고 놓고 방금 계산한 방식들 있지. D1 공식으로 밑변 찾고 D2 공식으로 높이 찾고 이해됐냐? 그거를 각각의 여기 숫자 자리에다가 x1번부터 y3번까지 다 집어넣어. 그럼 겁나 복잡해지겠지. 생각만 해도. 그럼 그거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까지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 공식이야. 증명 과정이 이 풀이 과정이야. 알겠어? 그럼 되게 좋은 거 같지 않냐? 공식 자체가. 그거를 외우면 이거 안 해도 되잖아. 근데 니네는 그러면 안 된다. 알겠지? 이게 선생님들 옛날에 과외할 때는 이걸 알려줬어. 왜? 객관식 계산은 좀 아무래도 안 그래도 고등학교 내신 시험 어려운데 시간 아깝잖아. 이것도 은근 시간 많이 걸리잖아 해보면. 이거 숙달돼도 오래 걸려. 알겠냐? D1 하고 D2 하고 얼마나 오래 걸리겠냐. 얘도 찾아야 되잖아 심지어. 계산을 3번 해야 돼요. 4번이 있는 때까지. 좀 길지? 이게 서술형으로 잘 나와 그래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2점씩 4, 8점짜리가 안 나오겠어? 나오지. 근데 객관식 계산 좀 귀찮잖아. 그래서 그냥 나도 알려주긴 했어. 과외했을 때. 그럼 답을 알잖아요. 그럼 확인만 해보자. 자, 좌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점이 이렇게 있죠? 공식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 전체 넓이가 2분의 1에 절대값 기호를 크게 써요. 이렇게 절대값이야. 그 다음에 안에다가 뭐를 집어넣냐면 A점, B점, C점 있지. 그거를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이렇게 써. 공간이 하나 남았다. 지금 A, B, C점 썼죠? 맨 마지막 줄에다가 앞에 썼던 점을 한 번 또 써.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거를 받았어요. 곱하기야, 곱하기. 알아두면 좋아 사실. 숙제할 때는 쓰지 마. 그렇지? 써야지. 이거 처음 보야 돼. 또 과외했다며. 이걸 안 알려주셨는데. 자, 그러면 쓰지 마. 절대값에 파란색끼리 곱한 걸 쓰자. 자, 그럼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0은 0이고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4죠. 얘랑 얘랑 곱하면 플러스 10이죠. 자, 맞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반대 방향으로 곱한 걸 써. 이렇게. 녹색도 곱하기야. 그럼 마이너스 3하고 2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지. 맞니? 0하고 얘 곱하면 뭐 없고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8이지. 자, 그 다음에 전체 절대값이 이렇게 돼.
됐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파란색 괄호랑 노란색 괄호끼리 계산한 거를 맨 마지막에 빼주시면 돼요. 이게 공식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 얼마야? 8이고 플러스 14 더하면 자 마이너스 맞자 마이너스 14가 되니까 더하면 플러스 22가 되죠? 그럼 2로 나누니까 11이다. 이게 사선식이에요. 알고만 계세요. 그래서 뭐 헷갈리면 여기다가 좌표를 써놔. A점의 좌표, B점의 좌표, C점의 좌표. 여기도 A점의 좌표. 참고로 맨 첫 번째 A점을 굳이 쓸 필요는 없어. 순서만 지키면 돼. B, C, A 써도 돼. 맨 처음에 B점 썼지. 맨 마지막에 B점을 써. 요것만 지키면 돼. 요점의 좌표랑 요점의 좌표만 바꾸면 돼. 순서대로 썼으면. 참고로만 알고 계시고. 자, 하나로 더 풀자. 다음 거. (1202번을) 좀 별표 치고 집에서 진지하게 고민 한번 해와. 이건 풀이가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방식으로 고민해서 만약에 다 풀어왔다. 내가 먹을 거 사줄게 진짜. 옛날 영상 막 찾아보면 안 된다. 먹고 싶어. 찾아보면 나와. 왜냐면 내가 옛날에 태웠으니까. 어떻게 찾을 거야 근데? 영상이 1100개가 넘는데. 자, 이거 하고 시작. 자, 얘도 그릴 동안 잠깐만 풀어볼래? 그릴 동안 잠깐 풀어보세요. 아까 그 어디죠? 수학의 셈에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내가 풀어줬던 문제랑 많이 비슷한 거야. 그때 풀어줬던 문제가 한쪽의 식은 개수를 다 알고 한쪽의 식은 개수를 하나 몰랐다. 그때 내가 어떻게 푸는 게 편하다 했냐면 온전하게 식을 다 아는 건 냅두고 위지수가 있는 식에 지나는 점을 하나 찾아서 푸는 게 편리하다고 했어. 그게 왜? 계산하기가 편리하니까. 물론 그게 철칙은 아니야. 안 되면 또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몇 나왔어요? 5번? 맞았어요. 자, 해보자. 오늘 하고 싶다. 아무거나 해도 돼 얘들아. 사실 여기 지나는 점 하나 찾아도 되고 여기 지나는 점 하나 찾아도 되는데 아까 풀었던 문제는 조건상에서 봤을 때 거리가 아마 주어져 있었던 거 같거든. 정확하게 까먹어도 기억이 잘 안 난다. 자, 자원지간 얘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여기 지나는 점 중에 심플하게 찾을 수 있는 점이 하나가 있어. y에다 0 집어넣고 0,3 아니냐? y에다 여기구나. 0,3 여기서 그렇죠? 거꾸로 얘기했어요. 자, 그치? 그럼 K 문자 있던지 말던지 얘는 x절편이 3이거든. 알겠어요?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거기상에서 뭐라고 했어? 정사각형을 만들었다고 한 것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거의 두 직선 사이의 거리 D2 공식값 아니겠냐? 됐죠? 바로 풀 수 있지? 자, D2 공식 바로 소환하자. 루트 절대값 루트 자, 요거 기준이니까 자 바로 합시다. x 앞에 개수의 제곱
y 앞에 개수의 제곱 분의 자 x, y 자리에다가 3하고 0을 집어넣는 거야. 3 집어넣으면 3이고 자 이거 는영 정리해야 되니까 상수항이 마이너스 8이죠. 그럼 5분의 마이너스 절대값이니까 그냥 루트 5가 되지. 됐죠? 한 변의 길이가 루트 5인 거지? 그럼 넓이는 5가 되겠지. 5번입니다. 자 됐죠? 좀 쉬었다가 합시다.